얘들아 안녕, 예지쌤이야. 자, 오늘은 쌤이 너희들의 예비 고2 생활을 위한 수학 학습 가이드를 들고 돌아왔어. 사실 이제 1학년 생활 끝나고 어때 얘들아? 좀 잘한 것 같아? 근데 이제 또 막 걱정했던 거에 비해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야. 근데 또 수학만 보자면 그렇게 또 만족스럽지도 않은 상태인데 이제 2학년이 된다니 걱정들이 많지. 특히나 이 2학년 때는 수능 때 배우는 과목을 배운다고 생각하니 수학이 더 어려워진다고 하니 좀 막막한 마음들이 들 것 같아서 너희들이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학습 가이드를 들고 돌아왔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예비 고2 친구들 아니지. 너희들은 예비 고2가 아니야. 예비 고2가 아니야. 이런 말은 없어. 너희들은 예비 수험생이야. 쌤 걱정하지 말라더니 지금 예비 수험생이라뇨. 너희들이 배우는 대수와 미적분은 수능 때 보는 과목이기 때문에 3학년 때까지 같은 과목으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너희는 스스로를 예비 수험생이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해줘야 돼. 이 얘기는 뭐냐? 단순히 이번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잘 보기 위한 단기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수능까지 써먹을 수 있는 장기 레이스를 달리는 공부를 해주어야 된다는 거지. 쌤 저는 거기까지 생각할 틈이 없어요. 일단 중간고사 벼락치기 하고 나머지는 3학년 때 올라가서 해볼게요. 라고 말한 친구 중에 수능을 잘 보는 친구는 별로 없어. 그런 친구들이 중간고사를 더 잘 보지도 않아. 그래서 우리는 학교 내신도 잡으면서 수능까지 써먹을 수 있는 수학 공부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쌤이 너희들은 이제 예비 고3과 다름없기 때문에 이 예비 수험생들의 30분 수학 루틴을 소개해 보려고 한다. 딱 이거 세 가지만 지켜주면 사실 남들보다 그렇게 시간을 많이 투자하지 않아도 수학을 더 잘할 수 있게 된다는 점. 첫 번째부터 시작할게. 첫 번째, 스스로 설명하자. 아니, 너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루에 10분만 설명을 해도 너희들의 수학 실력은 계속해서 올라가게 될 거야. 그럼 무엇을 설명하나요? 우리가 2학년 때부터 배우는 과목들은 수능 과목. 즉, 1학년 때 배우던 것에 비해서 개념의 깊이도 훨씬 깊어지고 단원별로 학습량도 엄청 많아져. 우리가 외워야 될 것이 너무 많다 보니 이걸 단순히 외워서는 문제를 풀 수가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개념을 제대로 이해했는지를 계속 점검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 이해했다라는 게 뭘까? 들으면 알겠는 게 이해한 걸까? 쌤이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중에 하나도 아니야. 정말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쌤, 저 개념을 들으면 다 알겠는데 문제가 안 풀려요. 뭐가 문제일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야. 너희들도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지 않아? 뭔가 강의를 들으면 나 쌤이 하는 말 다 이해가. 그리고 혼자 문제를 딱 풀려고 했더니 문제가 안 풀리는 거야. 뭐가 문제지? 라는 생각 해봤을 거다. 그런데 이게 학년이 올라갈수록 더 심해진다라는 거지. 그럼 뭐가 진짜 문제일까? 라고 할 때 첫 번째는 바로 너희들이 개념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야. 들으면 아는 건 그냥 너희들이 이해가 가게 설명했기 때문에 들은 순간에는 말이 이해가 되는 거야. 개념을 이해한 게 아니라 그 말이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 그런데 너희들이 스스로 그 개념을 설명하려면 그게 안 된다는 거지. 그런데 지금부터는 이 과정을 해줘야 된다. 개념의 양이 너무 많고 문제가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설명할 수 없는 개념이 등장했을 때 그 문제는 절대 풀 수가 없게 돼. 그럼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 얘들아. 우리가 1학년 때 배웠던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에 대한 개념을 설명해봐. 지금 한번 설명해봐 얘들아. 뭐 한 1분만 설명해도 괜찮으니까 설명해봐. 그러면 어떤 친구들 얘는 방정식이고 얘는 함수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친구도 있을 거고 어떤 친구는 2차 방정식은 식으로 푸는 거고요. 2차 함수는 그래프로 푸는 겁니다. 라고 이 정도 수준의 설명을 하는 친구가 있을 거고 2차 방정식에서는 근을 직접 구해야 되고 2차 함수의 관계에서는 2차 함수에서는 그래프를 통해서 개수를 직접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개수를 파악하고 여기는 정확한 지점을 파악합니다. 점점 구체화되고 있지. 본인이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이 다 다를 거야.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설명을 할 때
이 개념이 왜 필요한지, 이 개념은 어떤 개념과 연결이 되는지, 이 개념을 이용한 대표 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이 세 가지를 떠올리면서 계속 설명을 해보는 거야. 이 설명을 할 수 없다면 나는 개념을 제대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는 거지. 절대로 설명할 수 있다면 넘어가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날 배운 것, 그날 공부한 것을 집에 갈 때 혹은 양치하면서 혹은 그냥 10분 동안 자기 전에 내가 10분 동안 오늘 배운 걸 한번 정리해보자. 이 루틴만 지켜줘도 너희들의 수학 실력은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거야. 내가 누군가한테 설명할 수 있는가 없는가가 내 이해의 척도다라는 기준을 꼭 갖도록 하자. 자, 두 번째 문제를 해석하자. 아니 쌤, 저 문제 해석합니다. 지금부터 다루는 문제들, 고2들이 다루는 문제들은 이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것과 그 다음 수능 때까지 나오는 모든 문제들이 너희들의 문제풀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사실 너무 많아 얘들아. 이걸 다 풀고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많고 문제가 어렵다. 문제가 어렵다는 건 문제가 길고 개념이 여러 개가 복합적으로 복합 지문이 나오다 보니 너희들이 와, 이거 뭘 써야 되지? 감을 못 잡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린 뭘 연습해야 되냐? 딱 하루에 한 문제, 10분 동안 여기에 핵심 조건은 무엇인지, 그 다음 나머지 조건들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한 줄 한 줄 해석해 보는 거야. 그래서 그냥 단순히 보자마자 문제를 빨리 푸는 이게 아니라 한 줄 한 줄 곱씹어 가면서 이 유리수 정수 조건은 뭘 의미하는 거지? 곱해서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걸 뭘 의미하는 거지? 여기서 넓이 b는 무엇을 풀기 위해 나오는 조건이지? 라는 걸 하나하나 조건을 곱씹는 과정을 연습해야 된다는 거야. 실제로 너희들이 지금 선행을 했을지 안 했을지 모르겠지만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를 그래프를 배웠을 때 이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그래프에서 어떤 도형을 활용한 활용 문제들이 많이 등장을 하거든. 근데 이 문제에서는 넓이 b를 던져줘 놓고 결국에는 길이 b로 풀어야 되는, 닮음을 이용해서 길이 b로 풀어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많이 등장을 해. 그러면 이 넓이 b라는 조건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면 우린 이 문제를 풀 수가 없게 된다는 거야. 지수함수와 로그함수가 무엇인지 아는데도 이 조건 해석이 안 되면 문제가 안 풀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조건을 해석하는 연습들을 해줘야 된다. 쌤, 하루에 한 문제 가지고 될까요? 기출 문제들은 이 한 문제를 공부하면 이 문제 유사한 문제들은 다 공부하는 거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사실 한 문제가 10문제, 20문제의 효과를 갖기도 해. 대충 푸는 것이 아니라 특히나 조건을 하나하나 해석하면서 풀기 때문에 그렇게 푸는 문제는 정말 한 문제 20개를 푸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는 것 꼭 해줘야 된다. 자, 마지막으로 모의고사 훈련이다. 얘들아, 우리 수능까지 써먹어야 돼. 그런데 이 수능이라는 건 우리가 2학년 때, 1학년 때도 사실 하긴 했지만 모의고사 훈련과 동일한 형태의 시험인 거지. 근데 너희들이 보통 어떻냐? 2학년 때는 수업을 안 듣는 날. 그래서 뭔가 체육이 있는 날 모의고사를 보면 막 너무 슬퍼. 체육이 없는 날 모의고사를 보면 너무 슬픈 게 아니지. 반대지. 너무 막 행복하고, 체육이 있는 날 모의고사를 보면 막 너무 슬퍼. 체육하고 싶은데. 그냥 빨리 끝나고 애들하고 놀러 가는 날. 이런 날이잖아. 그래 놓고 3학년이 되면, 쌤 모의고사가 너무 두려워요. 그리고 저희는 모의고사 몇 번 연습도 안 했는데 수능을 봐야 된다니 뭔가 재수생들한테 너무 불리한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데 지금부터 하면 되더라. 지금부터 매달 전국 모의고사를 열심히 치르면 너희들도 충분한 연습을 하고 수능을 볼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전국 모의고사를 볼 때 허투루 보지 말자. 두 번째, 내신 기간이 아닐 때. 내신 기간이라는 건 우리가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기 한 달 전, 그 한 달 동안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는 매주 1회씩 수학 모의고사를 보도록 하자라는 거야. 그래서 뭐 전년도, 전전년도, 최근 10개년에 치러진 고2 모의고사들을 뽑아서 내가 그 월에 맞춰서 하나씩만 풀어도 너희들의 실력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 그럼 이걸 왜 하는 거냐? 단순히 수능만을 위해서? 아니야, 얘들아. 실제로 고2 내신 시험은 고2 학력평가, 고3 학력평가, 고3 수능 문제에서 발췌해서 변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연습은
내신 연습을 같이 하는 것도 된다라는 거지. 내신 연습과 수능 연습을 동시에 하면서 너희들이 100분 동안 이 시험을 운용하는 시험 운용 능력, 즉 실전 감각을 키우고 시간 관리도 연습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해석하는지 너희들이 앞에서 한 문제 해석도 다시 한번 연습해 볼 수 있고, 정말 엄청나게 많은 연습이 되기 때문에 너희들이 모의고사 훈련은 꼭 지켜주어야 된다. 자, 이렇게 우리가 지금 3가지 루틴을 한번 살펴봤는데, 첫 번째, 개념을 배운 날 하루 10분 내 입으로, 내 언어로 직접 개념을 정리할 것. 이 개념이 왜 필요한지, 이 개념이 어떻게 연계가 되는지, 이 개념이 쓰인 대표 유형은 무엇이 있는지를 들어가면서, 두 번째, 문제를 해석할 것. 하루에 한 문제 10분 동안 기출 한 문제만 제대로 해석하자. 마지막,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의고사 훈련 해줄 것. 그리고 내신 기간에는 안 해도 된다. 요 3가지 루틴만 지켜줘도 나는 뭔가 수학 공부를 그렇게 빡세게 한 적은 없는데 성적이 왜 자꾸 이렇게 오르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다. 뭔가 이 예시들을 좀 보고 싶다면 너희들이 하이웨이라는 강좌를 참고해도 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모의고사를 풀어야겠구나 라고 감 잡을 수 있으니까 하이웨이를 참고하면서 너희들이 이런 30분 루틴을 갖춰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 1학년을 보내느라 정말 고생 많았고, 예비 고2로서, 예비 수험생으로서 너희들이 조금 더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 그렇다고 겁내지는 말고 너희들이 가는 길에 쌤이 계속 함께 할 테니까 우리는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자. 고생했어 얘들아.